쏟아지는 수많은 뉴스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이슈에 대해 집중 분석해보는 특급 추적 시간입니다. 오늘 추적할 사건은 바로 이 사건입니다. 네,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모레 홍준표 경남지사를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리스트에 나온 8명 가운데 처음으로 소환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홍준표 지사는 과거 특수통 검사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이에 따라 창과 방패의 대결이란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먼저 영상으로 추적합니다. 네, 홍준표 지사는 정치에 입문하기 전 특수통 검사로서 명성을 쌓았는데요. 20년 만에 피의자 신분이 돼서 검찰에 소환이 됐습니다. 홍 지사 역시 검찰 소환에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전 인천지방검찰청 부장검사를 지낸 이중재 변호사, 그리고 전 광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였던 김경진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특급 추적 첫 번째 키워드부터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의자 신분으로 이제 소환을 조사를 이제 받게 됐습니다. 홍준표 지사가 평소에 이제 피로감을 많이 이제 호소했는데 오늘 기자들에게 얘기를 좀 했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먼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검사를 해봤지만 이런 식으로 정인을 한 달 이상 관리 통제하는 일이 없습니다. 정인을 관리 통제를 하면서 한 달 이상 진술 조정을 해왔어요. 척건들을 데리고 윤씨 병원까지 전달 사실을 다시 확인하러 갔을 거예요. 그것은 배달 사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시 확인하러 간 겁니다. 네, 평소에는 이제 기자들에게 좀 화를 내는 모습도 보이다가 오늘은 좀 조목조목 반박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네.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지금 증인을 관리 통제했다고 하는데요. 네. 저건 이제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팩트가 없지 않습니까? 가령 윤승모 씨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러면 검찰이 윤승모 씨에 대해서 뭐 검찰 직원을 시켜서 밖에서 감시 감독을 하게 했다든지 또는 윤승모 씨가 제3자를 만나는 것을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다든지 또는 그 앞에 뭐 CCTV 카메라를 두고 윤승모 씨 일거수일투족을 뭔가 감시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야만 검찰이 지금 증인에 대해서 관리 통제를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관리 통제를 했다라는 홍 지사의 얘기 이외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뭘 어떻게 관리 통제했느냐 지금 이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얘기는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홍준표 지사가 당황한 상태에서 그냥 뱉어낸 어떤 얘기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지금 아마 이제 홍 지사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금 얘기를 이제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올무 얘기도 꺼내놓고 무슨 앙심 리스트 얘기도 꺼내놓고 또 메모는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얘기도 꺼내놓고 이제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나는 끝까지 무죄투쟁을 하겠다. 그 얘기를 본인의 정치적 지지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건 자체를 이전 투구 형태로 만들어서 혼탁하게 만들어서 국민들로 하여금 또는 지지자들로 하여금 헷갈린다. 경우에 따라서는 홍준표 내가 지지하고 있는 이 홍준표 지사가 억울하게 당할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을 받기 위해서 저런 언동을 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은 드는데요. 어쨌든 보고 있으면 국민들은 재밌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이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지금 김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뭐 참고인의 진술을 통제하기 위해서 관리를 했다. 이건 좀 근거가 미약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의 그 조정에 의해서 그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을 그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경을 했다면 그런 증거만으로는 검찰도 기소를 할 수가 없을 테고 또 설사 기소를 한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신빙성을 그 인정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홍 지사의 그 주장은 좀 근거가 미약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거가 미약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홍 지사 입장에서는 그동안 그 윤승모 씨를 한 달 동안 검찰이 계속 조사를
해왔고 뭐 최고의 협력자인데 왜 이렇게 길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거 보면은 진술 조정이란 단어를 썼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좀 어려운 말 같기도 하고. 예. 그렇게 말을 맞추려고 한 게 아니었느냐라는 의혹을 제기한 거거든요. 뭐 그렇게 들리는 뭐 측면도 있는 게 사실 아닐까요? 근데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진술이 어떻게 해서 변경된 경위를 저희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윤 전 부사장이 처음에는 홍 의원회관 사무실이던 의원회관 707호실에서 1억 원을 전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의원회관 사무실이 아니고 승용차 안에서 전달했다 뭐 이렇게 진술이 약간 변경된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진술이 전체적인 큰 틀에서 그냥 뭐 의원회관 부분에서 내가 전달했다 이렇게 검찰에 이야기를 하다가 구체적으로 어디냐 해서 뭐 주차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처음에 성 전 회장의 일정과 동선 확인하고 윤 전 부사장 일정 동선 그다음에 홍 전 회장의 일정이나 동선 확인한 다음에 의원회관 출입 기록에 비추어서 의원회관 707호실에서 전달을 했다고 했는데 그런 것이 객관적인 자료가 들어맞지 않으니까 검찰에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주차장에서 전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진술의 그 변경을 검찰이 유도를 했다면 그런 부분은 진술의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 생각으로는 검찰이 허위 사실을 유도를 했다. 뭐 그런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또 이제 검찰 수사에서 좀 궁금한 부분이요. 검찰이 이제 참고인 부를 때는 이제 비공개 방침을 좀 고수하되 최측근 부를 때는 언론에 이제 사전 공지하기도 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원래는 이제 비공개로 불러야 맞는데 사실은 홍준표 지사 측근들을 불렀을 때는 이미 수사에 대비하고 나올 얘기를 어느 정도 내부에서 정리를 하고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굳이 비공개로 부를 이유가 없다. 불렀다고 한다면 오히려 홍 지사 쪽에서도 그 사실 자체를 소환 사실 자체를 공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느니 차라리 그냥 검찰에서 먼저 얘기를 하겠다. 그리고 홍 지사 측근들을 이렇게 불러서 사전에 홍 지사 이전에 조사를 하는 이유는 딱히 뭔가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한다 여기에 목표를 두는 것보다도 홍 지사를 불렀을 때 어떻게 진술을 하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사실은 홍 지사 측근들 얘기가 홍 지사가 얘기할 것을 사전에 미리 얘기한다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한번 걸러보고 그 과정에서 검찰이 다시 한번 챙겨봐야 될 것은 없는지 그런 것을 아마 사전에 좀 시험해보기 위한 리트머스 시험지 성격으로 불렀다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아까 이제 우리 이 선배님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만 좀 보완을 하면 의원회관 이제 전달 장도 의원회관 707호실이냐 아니면 의원회관 건물 내냐 아니면 주차장이냐 이 부분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검찰에서 공식적으로 브리핑한 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윤석모 씨가 검찰 내에서 뭐라고 진술했는지 검찰이 스스로 지금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각 언론사들이 취재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A 언론사가 특정 언론사가 최초에 의원회관 707호실이라고 얘기를 해서 대체로 지금 사실관계가 밖에서 그렇게 정리가 됐었는데 실은 의원회관인지 아니면 의원회관 주차장인지 윤석모 씨가 초기 단계에 검찰에서 뭐라고 진술했는지 아직 확인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검찰을 통해서 정확한 어떤 진술 변경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검찰 얘기로는 최소한 무슨 큰 틀에서 의미 있는 진술 변경이나 장소 변경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보면 그 자체가 아주 중요한 쟁점이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뭐 소환되기 전부터 뭐 여러 가지 이견이 나오고 있고 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래시계 검사. 뭐 제가 재미란 단어를 썼지만 좀 이게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고요. 당사자의 어떤 운명이 달린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 말은 제가 일단 거둬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홍준표라는 이 정치인이 굉장히 흥미를 끄는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모래시계 검사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특수통으로 이름을 날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검찰 수사가 다른 어떤 수사보다도 창과 방패의 대결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검사 사실은 특수통은 아니고요. 정확히는 과거에 강력통, 깡패라든지 어떻게 보면 조직폭력배, 그다음에 이 슬롯머신과 같은 이런 도박산업 이런 데 매스를 정확하게 됐었거든요. 그리고 홍준표 지사가 검사 시절에 유명해졌던 것은 박철원 씨 구속하면서 슬롯머신 사건 관련해서 뇌물수수한 혐의로 박철원 씨 구속하면서 굉장히 유명해졌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치에 입문한 후로도 본인이 아주 강력한 개성을 발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당에 대한 저격수 또 대선 과정에서 여러 저격수로서 아주 강력한 발언 또 경남도지사로 취임한 이후에는 진주의료원 폐업이라든지 이번에 이제 무상급식 사태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아주 강한 어떤 본인의 캐릭터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 뇌리에 남았는데 이제 이번 사건에서 본인의 검사로서의 경험을 되살려서 메모에는 증거 능력이 없다. 또는 심지어는 이제 뭐 검찰이 증인을 뭐 한 달 동안 이렇게 장악 통제 관리하고 있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전문가들이 볼 때는 그 부분이 이제 대체로 좀 틀린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국민들 보기에는 어쨌든 좀 조금 흥미진진해 보이는 요소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은 뭐 지금 말씀하셨듯이 홍 지사는 과거에 그 강력부 검사였습니다. 예. 근데 강력부 검사와 특수부 검사도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크게 송치 사건과 인지 사건으로 검찰에서는 구분을 하는데요. 경찰에서 1차적으로 수사를 해서 검찰로 보내는 사건이 송치 사건이고, 그렇지 않고 이제 검사들이 직접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스스로 사건을 만들어 나가는 예. 그런 사건을 인지 사건이라고 하는데, 강력부나 특수부나 전부 인지 사건을 취급하는 그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 지사는 인지 사건의 특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예.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 어느 정도 입증을 할 경우에 법원에서 유죄가 나고, 예. 또 어떤 모순점을 파고들 경우에 법원에서 증거의 그 신빙성을 배척해서 무죄가 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점들을 지금 언론을 통해서 조금씩 흘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 지사 뭐 속내가 지금 뭐 답답할 텐데요. 그동안 이제 뭐 SNS를 통해서 검찰과 일종의 좀 기싸움을 벌여왔습니다. 그 내용을 뭐 다시 한번 좀 보면요. 뭐 결국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페이스북에 이제 이런 내용을 올렸고요. 20여 년 전 나는 횟감으로 사용된 적이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되지 않겠다. 이런 내용도 올라와 있습니다. 네. 어떤 심정을 토로한 걸로 읽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얘기를 보면 예. 어차피 지금 성완종 회장 상위 주머니에 나온 메모지를 보면 홍문종 씨 2억이라든지 그다음에 부산시장 또는 유정복 씨 뭐 3억 이런 기재가 예. 있지 않습니까? 그게 대체로 지금 추정하기는 이게 박근혜 대통령 대선 자금으로 지금 추정되는 상황인데, 홍 지사 걱정하는 부분은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저게 이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대선 자금 수사를 가리기 위해서 본인을 적극적인 어떤 수사에서 구속시킴으로써 대선 자금 수사를 가리는 희생양으로 사용하려고 한다. 예. 그런 반발을 좀 표시한 것이고, 그래서 수사에 대해서 정권 차원에서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은 근데 저희 이제 검사를 했던 전직 뭐 이렇게 출신들 예. 관점에서 본다면, 가령 저 돈이 도청에 근무하는 5급 사무관이 1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검찰이 지금처럼 돌다리도 두드려가는 정도로 이렇게 철저하게 수사를 과연 했을까? 예. 사실은 홍준표 지사가 전직 검사이기도 하고 현재 현역 도지사이기도 하고 정치적인 비중도 여당 내에서 상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검찰이 신중을 기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 과정 속에서 본인이 여러 가지 어떤 잠재적인 혜택을 입었다라고 보는 게 정확하겠죠. 저런 SNS상의 글 같은 기싸움이 검찰에 좀 부담이 됐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지금 홍 지사께서 언론을 통해서 무슨 메모라든가 음성 파일은 증거 능력이 없다. 예. 또 뭐 처음에는 윤 전 부사장에게 송완종 회장이 생활비로 1억 원을 줬다고 하다가 어떻게 갑자기 2, 3일 만에 나한테 정치자금을 줬다고 주장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주장을 하시는데, 이건 법적 쟁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들로서도 이런 법적 쟁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다지고 가는 그런 계기로 삼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뭐 일반적인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검찰이 수사에 영향을 받는 일은 없다고 봅니다. 예. 자, 세 번째 키워드 보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잡아주시죠. 예. 배달 사고 가능성. 물론 가능성입니다. 네. 홍 지사가 조금 전에 저희들이 뭐 인터뷰를 들어봤습니다만은 성 전 회장이 측근들을 데리고 병원까지 찾아갔다. 윤승모 씨 병원까지 찾아간 걸 보면 배달 사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배달 사고 가능성을 추정케 하는 여러 가지 발언을 계속했습니다. 왜 배달 사고로 어떻게 몰아간다는 느낌을 드는데 네. 그게 아마 검찰에서 소환돼서 조사를 받을 때도 그런 말을 반복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성완종 회장도 최초의 자살을 결심하기 전에는, 이 네. 사건 폭로를 준비하기 전에는 혹여 배달 사고가 있지 않을까 의심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측근들을 데리고 윤승모 씨를 만나가지고 그걸 한번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확인을 해보지 않았나. 그리고 확인을 해본 결과 윤승모 부사장이 배달 사고 안 냈다. 이건 틀림없이 홍준표 지사에게 전달했다. 이 확신이 있으니까 메모 용지에다가 이렇게 기재를 하고 또 경향신문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예. 그래서 배달 사고 가능성을 의심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성완종 회장이 분명히 확인을 했고, 또 그다음에 검찰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배달 사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금 윤승호 부사장이라든지 또 가족들에 대해서 지금 이 전방위적인 계좌 추적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근데 2011년 6월 즈음에 이 윤승모 씨라든지 그 주변 지인들, 가족들 이 통장에 특별하게 무슨 이상한 자금의 흐름은 엿보이지 않는다.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윤석모 씨 지금 처 얘기에 따르면 곧 이제 보도입니다. 아직 검찰에서 공식적으로 브리핑한 내용은 아닌데 예. 보도를 보면 의원회관 그 지하 주차장 가서 윤석모 씨가 이게 지금 돈 가방을 이렇게 돈 봉투 이 종이 가방을 가지고 나갔고 돌아올 때는 그거 없이 그냥 맨몸으로 돌아오더라. 이 내용을 지금 처가 확인을 해줬으니까 그거를 종합해 보면 배달 사고 가능성이 없다라고 전제를 하고 검찰이 지금 홍준표 지사를 소환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예. 네, 만약 양측의 이제 진실 공방이 계속된다면요, 지금 성완종 전 회장이 이제 숨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도 좀 애를 먹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증거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건가요? 결국은 그 증거 싸움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홍 지사께서 배달 사고의 가능성을 언급하셨는데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다만 지금 성완종 회장이 자살하기 며칠 전에 윤 전 부사장이 입원해 있는 병실을 찾아갔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전달한 게 틀림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윤 전 부사장이 지금 뭐 검찰 수사 내용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회장님도 그 후에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직접 그 홍 지사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그 말이 만약에 사실이고 예. 실제 그 무렵에 홍 지사와 성완종 회장이 통화한 기록이 나타난다면은 배달 사고의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뭐 통화 기록이라든지 이런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그렇습니다. 해야 증거 되겠군요. 싸움입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창과 방패. 홍준표 지사도 검사 출신이지만 이 변호인단, 홍 지사의 변호인단도 화려합니다. 보면은 이우승 변호사, 이혁 변호사가 뭐 이제 등장했는데 어떤 인물들입니까? 예. 예, 이우승 변호사, 이혁 변호사 참 공교롭게도 홍준표 지사와 전부 그 대학 선후배 관계입니다. 예. 그리고 이우승 변호사는 뭐 검찰 경험은 없지만 2003년, 4년 노무현 전 대통령 그 측근 비리 그 특검 수사 때 예. 특검 보로 활약을 했던 분이고 그 이혁 변호사는 그 검찰 내에서 예. 특수통으로서 그 명성을 날리던 그런 변호사입니다. 예. 문무일 뭐 검사 문무일 그 수사 팀장도 인연이 깊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 저 개인적으로는 뭐 저 문무일 그 수사팀장 또 이혁 변호사 전부 대학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예. 과거에 문무일 검사장이 뭐 인천지검 제1차장 검사 2009년으로 예.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1차장 검사로 근무할 때 이혁 그 검사가 그 밑에서 그 형사부장으로 근무한 그런 인연도 있습니다. 네, 홍준표 지사가 이제 문 팀장 수사 스타일을 누구보다 이제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어떤 전략을 짰다고 분석하십니까? 근데 이건 전략을 짤 수가 없는 예. 게요. 이게 뭐 친한 친분은 친분이고 사실은 이제 검사와 변호사의 직분 대 직분으로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전 국민의 시선이 이렇게 집중된 예. 사건에 뭔가 변호인을 통해서 무슨 부당한 압력을 넣는다 이런 것은 쉽지 않은 상황들인 것 같고요. 예. 결국은 검찰은 얼마만큼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느냐 또 홍 지사 측은 얼마만큼 그 증거를 탄핵하느냐 지금 이 싸움이 될 것 같고 예. 재밌는 거는 이제 어제 오늘 보도를 보면 홍 지사 측 측근 두세 명이 연거푸 지금 소환이 됐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경남도청의 서울 이 사무소 출장 소장, 그 다음에 당시 수행을 했던 강모 씨, 그 다음에 김모 지금 청와대 전 비서관 이런 사람들을 소환을 했고 당시 현장에 지금 남모 씨라든지 홍 지사가 있었고 또 중간에 강모 씨가 최초에 이렇게 만나는 장소라든지 이런 것을 연결을 해줬다 그러니까 연결되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물론 이제 그 홍 지사 측 측근들이 비슷한 얘기를 하겠지만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얘기를 가지고 검찰이 뭔가 탄핵하거나 단초를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예. 검찰이 수사를 해볼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줬다는 증거와 안 줬다는 증거를 찾는 게임일 텐데요. 네. 어떤 게 더 어려운 겁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글쎄요. 그게 예. 이제 기본적으로 줬다는 증거 찾는 게 쉽지 않겠죠. 예. 예, 그렇군요. 네, 홍준표 지사는 만반의 뭐 준비를 하고 있고 검찰도 수사의 목적은 기소라면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래시계 검사의 운명, 모래 소환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중재 변호사 그리고 김경진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